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약세인 이유에 대해서 기간 수요 부족과 현물 ETF 승인이 지연이 되면서 리플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투자자들은 무려 3억 4천 XRP를 추가 매수하고 있고요. JP모건 또한 비밀리에 이 리플을 어떻게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기간 수요 약세 ETF 승인 지연이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리플이 고래 매집에도 불구하고 기간 수요 부진과 현물 ETF 승인 지연이라는 이중 악재 속에서 4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약세 배경으로는 SEC가 심사 중인 8개의 XRP 현물 ETF 승인 지연이 우선 지적이 되고 있고, 리플과 SEC가 소송에서 XRP가 2차 거래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받은 이후에 ETF 승인 기대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출시는 지연되면서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C는 블랙록을 포함한 대형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와 함께 암호화폐 현물 ETF 전반에 편화된 규제틀 마련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은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를 당분간은 어떻게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관 수요 부족 역시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테슬라 등 대형 기업들의 대규모 매수로 수요를 폭발시켰던 것과 달리 리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제한적인 관심을 보인 데 따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는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 공모를 통해 비트코인과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으나 리플 가격 반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홍보 변호사 빌 모건은 공모자금 일부가 리플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은 실적 부진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공모가 리플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고래 투자자들은 무려 3억 4천만 XRP를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대규모 비밀 매입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 리플 현물 ETF 내부 승인이라고 하면서 JP모건은 XRP 대규모 비밀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속보 초대형 투자은행 JP모건 리플 XRP 대규모 비밀 매입 뉴욕 증시 암호화폐 ETF 승인 내부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JP모건이 리플을 조용히 대량 매집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라고 소문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증시 암호화폐 리플의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JP모건이 향후에 현물 ETF 승인을 대비해서 XRP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세탁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이더리움, 그쵸? 이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 리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장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각화를 하고 있다. 단순히 이제 재무전략 외에 사업적으로도 활용하고 제도권 편익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로 7월에, 그쵸, 여기 뉴스를 보게 되면 미 SEC 프로쉐어즈 울트라 XRP ETF 승인했고, 월가 암호화폐 새 시대가 열다 해서 이게 이제 7월 중순이었죠. 7월 중순에 이렇게 승인이 났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XRP와 미국 암호화폐 ETF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쉐어즈 울트라 XRP ETF는 XRP에만 집중하는 최초의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다. 일반 ETF와는 달리 울트라 ETF는 기초자산의 일일 가격 변동에 대한 투자 노출을 확대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이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XRP에 대한 2배의 투자 노출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XRP가 하루에 5% 상승할 경우에 ETF는 약 10%의 수익을, 손실 시에는 그 반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ETF 분야의 선구자인 프로쉐어즈는 2011년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했고요. 이미 한 차례 역사를 쓴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XRP 시장 진출은 암호화폐 투자 상품의 다각화에 새로운 장을 열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대안에 대한 기관 투자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프로쉐어즈에 이어서 이제 XRP ETF의 추가 상승이 나올까라고 기대가 커지고 있고, 폴리마켓에서는 가능성이 73%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이 폴리마켓에 따르면은 XRP ETF 승인 가능성은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승인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SEC가 추가적인 XRP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이는 XRP에 대한 기관 투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서 대규모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곧 XRP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종결이 XRP의 새로운 강세장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향후 SEC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XRP ETF 전체 리스트와 승인 예정일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SEC 10월 일괄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정일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SEC 승인을 기다리는 XRP ETF 전체 목록, 즉 날짜랑 제출 및 향후 계획이 중요할 텐데, 내용을 보게 되면 SEC는 현재 XRP ETF에 대한 여러 건의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SEC는 최근에 상장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선물 시장에서 거래된 암호화폐는 ETF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캐나다는 2025년 6월에 여러 XRP ETF를 출시했지만 미국은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EC는 이러한 신청 대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 언제 2025년 10월까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이제 SEC 승인을 기다리는 XRP ETF 목록들이 쫘르르륵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승인 또는 이제 거절 결정은 대부분 2025년 10월, 그쵸?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 그쵸? 말 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절차가 더 지연된다라면 늦어도 2025년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본 게임은 이 ETF가 승인이 되고요.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뭐 IPO 상장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CBDC, 그쵸? CBDC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뭐 스테이블 관련까지도 이 모든 게 한 방에 터지면서가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혐의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131%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례를 고려할 때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력이 최소 3배에서 4배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밸류를 의심하지 말고요, 신뢰하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4,000원 위에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돼야, 그래야 다시 한번 4,500원짜리를 리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4,000원짜리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구간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금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어떻게 아랫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말아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의 관점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4,000원 위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야 계속해서 4,500원짜리까지 상방 리테스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모양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 저는 여기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위에서도 계속해서 이 3,000원짜리 비비면서 결국에는 모멘텀이 폭발해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0원짜리를 계속 비비면서 모멘텀이 터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5,000원짜리 위에 강하게 돌파하는 무빙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우리가 겁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